자, 그 다음에 4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자, 그러면은 정당한 사유, 반대해서 가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받아가는 거 방해도 된다는 얘기네. 자, 정당한 사유 줄치시고 별표하세요. 아, 정당한 사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바로 밑에 나옵니다. 자, 2항이 나옵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알았죠? 정당한 사유 줄쳐놓고 1호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이때 웃지요. 그저 웃지요라는 시 있죠. 그저 웃지요. 어디? 학원서 시험 강의할 때는. 즉 쉽게 해서 요 새로 들어올 사람이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는 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강의하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아니 임대인이 그냥 보고 이 사람이 돈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안단 말이에요? 하고 웃고 넘어가지요. 아, 저도 학원 강의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시험 강의는. 그러나 실무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알 수 있는 것을 임차인이 잘못 알려준 거는 우리 책임 아니지만 개공이 있을 때 개공이 그 사실을 잘못 중개하면서, 알았죠? 그거를 임대인이 알겠구니 실수했다가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 버는 거 날라갔다는 얘기요. 욕먹는 거 그거 둘째 치고 잘 보세요. 지금 있는 그 상태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신규 임차인이 여기 얘기 들은 대로 돈 얼마 자금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보증금 1억 들었지요? 보증금 1억.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권리금 1억 주지요? 자, 권리금 1억. 자, 이는 가지고 그냥 할 거예요. 근데 남의 10년 동안 쓰던 거 그냥 안 씁니다. 시설 조금 고치고 보완하지, 그죠? 자, 근데 시설을 뭐 한다? 보완합니다. 보완하는데 3천만 원 들었답니다. 그렇죠? 3천만 원. 요 3천만 원 들었어. 그럼 총 들어갈 돈이 얼마 있어야 돼요? 2억 3천만 원이지요. 요 사람, 요 식당이라고 합시다. 요 식당을 인수하는데 들어갈 비용이 요 신규 임차인이 2억 3천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개를 해봤든 안 해봤든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식당을 하는 사람이, 전국에 있는 모든 식당하는 사람이 자기 돈, 남의 돈 안 빌리고 100% 자기 돈만 가지고 식당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남의 돈 조금 빌려서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빌린 사람, 자기 돈만 갖고 하는 사람, 빌려서 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90% 이상 돈 빌립니다. 그래가지고 식당 할 때, 알았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돈을 빌리는 방법을 제가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대출 받는 겁니다. 어디에서?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 받는 거. 알았죠?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다 물 건너갔다는 얘기요. 임대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만난 뜻이 이제 돼버려. 어째 정부에서, 아니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째 이런 생각을 않고 법을 만드는지 이해 안 갑니다. 자,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창업자금이라는 거 받아서 한다는 거 아십니까? 이거 식당 같은 거는 어디서 해주느냐면은요,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다 들어가시네. 이거 우리는 대덕연구단지 안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창업자금이 식당 하는 사람들 최하가 3천씩은 해줘. 3천, 5천, 1억도 받고 그럽니다. 그 사람 신용에 따라 많이 해줘. 그런데 이 중소기업 창업자금은요 아주 저립니다. 솔직히 떼먹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게 정부 돈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데 은행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심사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는 데서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잘 들으세요.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이거를 5천만 원 받는답니다. 이거요 그냥 안 줍니다. 임대인 동의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야 됩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냥 절대 안 줘. 그리고 이거를 임대인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계약서 잡고. 알았죠? 지금 돈이 있는 사람이 소상공인 지원센터 가서 돈 받습니까? 없는 사람이 받습니까? 임대인이 알아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웃고 넘어가서 될 일입니까? 시험 강의는 웃고 넘어가도 돼. 저런 거 시험 안 나와. 그러나 실무 강의하는 사람은 절대 웃어서는 안 되죠. 그죠?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금융기관서 대출 받든 사채업자한테 대출을 받든 이거 그냥 빌려줍니까? 임대차 계약서 잡고 줍니까? 그러면 그리고 임대인에게 통보하지요. 보증금 홀딱 줘버리면 안 되니까 임차인한테. 이해가셨지요? 그러면 임대인이 그런 걸 자 이렇게 했어. 그럼 어떻게? 이거를 벌써 이제 해서 임차인, 신규 임차인, 임대인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소상공 지원센터도 받고 거기서 저리로 말이야 돈도 많이 빌려준다. 이거 알려치자 결국은. 그러면 임대인이 뭐라고 그래요? 쟤한테는 나 세 못 주겠다.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서 아니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 그랬더니 쟤 돈 없어 보여 그래서 그래. 아 사장님 어떻게 하시는데? 아 소상공 지원센터에서 5천만 원 창업자금 받는다며. 돈 있는 놈이 그걸 왜 받아? 이해가셨죠? 한 방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만약 임대인이 그 말 듣고도 그래 알았어 그럼 그렇게 받아서 하세요 하면 되지만은 거절하면 끝이라고. 이거 권리금 1억 날라갔다고 그냥. 이해가셨죠? 절대 못해. 또 하나 또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런 거 상관없이 알려질 때가 있어. 자 뭐냐면은 이랬답니다. 이거는 주인이 알게 돼 있어. 임대차 계약서 들어가야 되니까. 자 두 번째 여기 누나가 또는 뭐 형님이 어떻게 했어? 자 한 자금 한 5천만 원 빌려준답니다. 이거는 모르지 임대인이 모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중개사가 여기서 딱 실수하게 돼 있어. 뭐냐면은요 잘 보세요. 그리고 월세도 1,000만 원이요 비싼 거 아니야. 10년 만에 거기가 워낙 발달되고 막 주변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옆에 뭐 8,900, 1,100, 1,200 막 이렇게 나가. 그러면은 이 사람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 이 사람은 뭐가 있냐 이런 기대감이 있어. 100만 원이니까 한 방에 현 시대로 안 올릴 거예요. 한 두 단계 거쳐서 올리겠지. 그죠? 한 7, 800 받았다가 그 다음에 900, 1000 이렇게 올리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어 없어? 있겠지요. 근데 한 방에 시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우 비싼 건 아니에요 시세대로. 근데 너무 한 번에 시세대로 올리네. 조금만 어떻게 좀 깎아주면 안 될까? 1년만이라도 그런 생각했지요. 그리고 그거 조정하는 방법 알려줄게. 잘 들으세요. 조정할 때 하는 방법이 있어. 자, 차임을 조정하는데 그냥 현재 통상적인 방법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 알려줄 거예요. 이거 실무상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장님 이 사람 여기서 새로 들어와서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장사할 사람인데 한 번에 월세를 100만 원에다가 이렇게 현 시대대로 올리시면은 이 사람이 조금 겁먹어 해요. 이거 너무 월세가 이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사장님 거 맞긴 맞는데 이러지 마시고 어차피 10년 이상 할 텐데 첫 번째 뭐라고 하느냐 최초 1년만 알았죠? 한 700만 원을 올리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1년 후 한 10년 할 텐데 뭘 걱정하세요. 1년 후부터 1,000만 원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사정을 한단 말이에요. 임차인이 있을 때는 이 사람 둘이 할 것이고 중개사가 꼈을 때를 저는 주로 합니다. 여러분이 위해서 하는 거니까 중개사가 그걸 중간에 협의해 줄 거예요. 그렇죠? 협의해 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야 깎아줄 것 같아요? 돈이 없다고 해야 깎아줄 것 같아요? 없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사장님 이 사람 새로 들어오는데 기분 좋게 1년만 딱 봐줍시다. 1년만 300만 원만 600만 더 올리십시다. 그리고 1년 후부터는 1,000만 원 하는 거로 제가 특약 딱 붙여주고 틀림없이 약속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있잖아요. 보증금 1억, 권리금 1억, 시설도 깨끗이 고친답니다. 3천만 원, 2억 3천 드는데 누나가 형이 5천만 원 빌려줘서 한답니다. 좀 사정 좀 봐주세요, 사장님. 이해가시죠? 하는 순간 뭐 얘기해줬어 지금 중개사 입에서? 그럼 돈 없다는 얘기해버렸잖아 지금. 이해가셨죠? 그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이제 중개사. 그러면은 임대인이 그렇잖아도 얘 권리금 받아가는 거 받아는 가라고 했어도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는 게 귀찮아서 받아는 가라고 했어도 어떻게 저것 좀 못 받게 할 수 없나? 권리금 좀 털어버릴 수 없나? 아니면 내가 좀 권리금 좀 받아먹으면 안 될까 생각하는 차에 얼마나 좋겠어. 임대인 그런 사람이면은 그 말 듣고 너무 고맙지. 아 그렇구만. 그러면서 핸드폰 잠깐만 더 강의하면서 핸드폰 꺼내서 녹취 탁 할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은 누나가 빌려서 장사한다고? 부족돼서 돈이? 아이고 그렇구먼. 저기 내가 내일 통보해 줄게. 알았지? 그리고 임대인한테 통보 딱 해. 저 사람한테 세 못 줘. 딱 그래. 왜요? 그러니까 어제 중개사만 하는데 중개사가 그러더라. 이 사람 돈 없어서 나는 거절해.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어제 중개사 그랬어. 돈 5천만 원 누나한테 빌려온다고. 그래서 거절하는 거야. 한 방에 끝났어 그걸로. 이해하셨죠? 중개사 입에서 그 말 나오면 큰일 나. 얼마나 원망하고 그렇죠? 난리치겠어. 그냥 인정해 호소하는 거예요. 인정해 그냥.
차장님 1,000만 원 가게 가는 거 충분히 압니다. 참 이 사람 너무 좋은 방법이죠. 좋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 들어오는 사람 생각도 하셔가지고 딱 1년만, 어차피 5년 10년 장기로 장사할 텐데 딱 1년만 300만 원씩 월세 봐줍시다 사장님. 그리고 1년 뒤부터 1,000만 원 받는 걸로. 이렇게 사정을 인정해 호소해야지 이 사람 돈 없어요라는 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아셨죠? 흔히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월세 조정할 때 최고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중개사들. 이제 그 방법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웃을 일 아니죠? 여러 가지로 나와요. 이 사람 돈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중개하는 과정에서. 그럼 이거 내가 할 때는 저 임대인이 얘 내보내고 싶어서 얘한테 권리금 못 받겠고 내보내고 싶어서 맘먹고 있는 사람이면은요 이 얘기 두 가지 대출 받는 얘기 듣는 순간 그냥 내쫓을 거예요. 내 가게 권리금 내 거 됐어 이제 이해하셨죠? 자 진짜 조심해야 돼. 이런 법이요 이 법이.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인정에 호소해서 이걸 깎아야 된다는 거. 이거 300만 원만 깎아줘도 이 사람은 진짜 좋아. 이거 시설 보완하는 비용 그냥 생겼잖아. 그죠? 자 아까 질문 있는 분 질문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금융기관 대출이나 뭐 중소기업 저런 것도 다 사실은 보면 자기 능력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기 유동성 갖다가 자기가 확보한 건데. 아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돈 대출 받은 거예요 무조건. 대출은 대출이야. 그러니까 대출 받은 거. 아이 그거 안 됩니다. 자기 돈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력이라고 그랬어.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자력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돈 빌려오는 건 안 들어가. 소용없어. 돈 없는 거예요 현재. 이건 왜 이것 때문에 만들었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월세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첫 달부터 장사가 잘 돼서 돈 월세 팍팍 내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요? 장사 안 되면은 자 여러분이 한번 판단합시다. 월세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되는데 첫 달 장사가 좀 안 됐어. 새로 이제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그 임차인이 월세를 어디서라도 꿔다가 세 안 밀리고 줄 것 같다? 아니면은 한 달 두 달 밀릴 것 같다? 자 어떤 것 같아요? 밀릴 것 같다? 꿔다 줄 것 같다? 그럼 누구든지 밀리지. 저거 꿔다 줄 임차인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한 달 두 달 석 달 밀리면요 이거 까먹는 거 1도 안 해. 보증금 1억 10달이면 없어져 저거. 이해하셨죠? 그런 거 방지하는 거예요. 내 돈 어디서 빌려오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그거는 빌린 돈이 내 돈이에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나온 문제예요.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웃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자 2호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줄치세요. 이거 웃기는 얘기 같죠?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자 줄 긋고 그 밖에 줄치고 바치고 그 밖에 임대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 있을 것? 자 줄치고 이건 나도 모르겠습니다. 판결 나와봐야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따지면은 자 어떤 거냐면 실은 여기 들어있는 거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군 이렇게 그렇죠? 파손되거나 불나서 없어지거나 뭐 등등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요. 지금 더 쉽게 얘기 주면은 자 임차인이 요 신규 임차인을 만났어. 찾아서 누구를 임대인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 임대인이 저 신규 임차인을 잘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안경을 쓰고 봤다 벗고 봤다 그러더니 갑자기 을 보고 잠깐 나와봐. 그러더니 나 이 사람한테는 세 못 주겠네. 그래. 깜짝 놀라지. 돈 1억이 날라가게 생겼으니까 임차인이. 아니 차장님 왜 그러시는데? 임대인 뭐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저놈 싸가지 없어 보여. 의무를 위반한 우려가 있거나 그 얘기 아닙니까? 웃지요? 아닙니다. 웃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실무에는. 그가 그런 얘기를 지금 들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 저한테. 알았어요? 이렇게 강해 주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하는 거 외에도 앞으로 판례로도 얼마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알았어요? 근데 그 나온 판례가 없어 아직까지는. 자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얘기입니다. 이게 싸가지 없다는 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름인데 긴 팔 입고 왔어. 목 요까지 올라온 거 있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용꼬리가 보여 여기. 그래서 싸가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알았죠? 그럼 그런 게 아니고 이 얘기요. 이게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이게 자 첫 번째 상담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가 있어. 알았죠? 두 번째는 이것이 본인들이 임대인이 즉 여기서는 갑입니다. 갑 임대인이 스스로 인지할 수 있어. 알았죠? 이 얘기부터 할 겁니다. 이 상담하는 과정은 좀 이따 하고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제일 많아. 이게 문제가 될 게. 자 갑이 인지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 뭐라고 하느냐? 저기 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네 나 좀 봐봐.
저기 저 새로 들어올 사람이 지금 탄방동에서 무슨 식당 하고 있는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예 맞아요 사장님 하시네. 그 전에는 용문동에서 장사했지. 무슨 장사? 그래. 아이고 사장님 어찌 이렇게 잘하세요? 맞아요 그분이 그 사람. 그 전에는 동마동에서 장사했지. 무슨 장사? 예 그래요 맞아. 그래서 안 해. 그래서 저 사람 안 줘. 왜? 그 가게 건물을 지 마음대로 다 뜯어고친 거예요. 세 군데서 전부 다. 알았어요? 위반이라고 위반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란 세는 다 밀리는 거예요. 저 사람 내보내라고 새 건물 주인이 아주 사정해서 내보냈어. 돈 좀 아주 들려보내가지고. 너무 징그러워서. 이해가셨어요? 또 그럴 염려가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3번씩이나 있으면은 이거요. 식당 하는 사람들은요, 건물주들은 그거 다 알아. 자기네끼리 어떻게 다 통하는지 어떻게 다 개원인지 어찌 이렇게 다 하는지 몰라. 왜 그냥 서로 소문나는 거예요. 아무개 건물주인 임차인 잘못 들어가지고 아주 죽을란다대. 그렇죠? 임차인 때문에 건물 파는 사람도 있어. 징그러워서 아주 싸게. 알았어요? 임대인 드시는 독종이 있어. 임차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제일 독종이 아주 제일 나쁜 사람이 독종이라보다도 인간성이 잘못됐어. 다가구에서 자기가 주인 세대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 조금씩 거기지 방마다 붙여가지고 자기 거 공짜로 내고 조금 남겨서 또 그런 거 갖고 와서 고소 붙이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지? 그게 뭐 하는 짓이요? 임차인 뭐 수도요금을 좀 덜 내게 해주는 그냥 월세 사는 사람들 그걸 거기다 좀씩 붙여서 지네 거 세를 저기 수도요금 전기요금 내는 사람이 있어. 치사해. 그래서 요새는요 다가구 주택 다 방마다 개별 이런 게 다 붙여놨어 지금은. 그런 꼴 보기 싫어서. 아유 진짜. 저기 내가 진짜로 대단한 사람 봤어요. 여기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손 들어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분을 보내셨구만 여기를. 월평동에 가면은요 그 대전일보사 가기 전에 쭉 내려가서 꺾어지는 코너에 있어요. 거기로 내려가. 거기 농협이 있어. 골목으로 내려가는데 거기 첫 번째 부동산 거기 저기 한 10년 10몇 년 전에 한 사람이에요. 합격은 했는데 매매를 한 달도 안 되는데 매매를 쓰게 됐어. 다 갖고 월세를 해봤대. 어떻게 수도 주잖아 막. 이 강의 들은 사람이요 나한테 강의 들어서 합격한 사람이라고 쉽게 해서 이런 강의 다 듣고 다 가고 매매했는데 불안해서 못 살겠대. 그래서 제가 만나서 계약서 다 써주고 내용대로 그리고 특이하고 여기 더 붙으면 더 써라 확인 설명서 딱 써줬습니다. 아침에 또 왔어 9시에 불안해서 잠도 안 온대. 야 어제 다 해준 거 그대로 쓰면 되지. 여자분이거든. 다 하면 되지. 몇 시에 온대 도대체. 그랬더니 11시인가 이렇게 온대. 알았어 내가 갈게. 갔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더만 한 달도 안 돼서 계약해가지고 왕초자가 매매 계약을 쓰니까 막. 근데 전 주인도 마음이 좋고 새로 들어오는 사는 사람이 목사님이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목사님이요. 자 제가 하도 덜덜거리게 얘기를 했어. 내 소개를 했어. 내가 가르친 교수고 협회 이런 교수고 이렇게 내가 그래서 대신 이거를 좀 해서 설명해주고 할 테니까 아이고 그럼 고맙죠 두 분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 써주고 다 설명해주고 다 하고 돈 받는 건 한번 해봐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매 주인이 돈을 주니까 퍼커니 받아가지고 매 주인한테 탁 주려고 그래. 당신이 세에서 돈 맞나 확인하고 그리고 수표로 여러 장 갖고 왔으니까 이서 확인시키고 도장 찍게 하고 사인하게 하고 이렇게. 정신도 제정신도 아닌가 봐. 근데 뭘 얘기하느냐 그 목사님이 나중에 대단한 분이더라고.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다 내려줬답니다. 전부 다. 왜 내려줬느냐 자기가 나온 계량기 가지고 계산했더니 거기다가 다 가고 1인당 2, 3만 원씩 다 붙였더라는 거예요. 방마다 전부 다. 이해 가요? 그래서 주인이 그걸 떼먹은 거예요. 먼저 주인이. 근데 그거를 원상대로 계산 딱 해가지고 나눠줬다고. 이해 가셨죠? 틀리긴 틀려 목사님이. 하느님의 뭐요? 그건 복음을 전파하는 분이라. 나 이렇게 잘하면 어떻게 저기 천당 갈 것 같아. 이런 얘기 자꾸 해야 돼. 자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 이제 의무 위반할 의뢰가 있다는 거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얘 싸가지 없어 보여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강의하면 큰일 나요. 그거는 시험 강의는 해도 돼. 실무는 아닙니다. 나온다고. 자 여기 보면은 갑이 그렇게 해서 알게 됐지요. 주로 이제 여기서 터져. 실은 터지는 건 실제는 요거 할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가구 자 있습니다. 1층 필로티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필로티 막혀 있지요. 여기는
식당으로, 알았죠? 근생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필로티다 차를 잘 안 돼. 이해가시죠? 그리고 건물 요 상가 뒤쪽으로 나온 것도 있고 그래. 그러면은 이런 협의하지 마시라고.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또는 이 주택가나 큰 건물에 보면은 건물 뒤쪽이 공터로 남아 있을 때 있지요. 자, 그런 때 뭐라고 그러냐? 사장님, 이 물건도 좋고 다 좋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다 이제 조건 받고 다 했어. 요 사람하고 계약 주기로 했어 이렇게. 그런데 임대인한테 이 사람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또 중개사가 부탁하면 큰일 나. 중개사가 임차인이 중개사한테 임대인한테 좀 이렇게 좀 협의 좀 해보라고 그런 거예요. 하면 안 돼요 그거.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여기는 자기네가 하는 품목을 조금 바꿀 텐데 주방이 여기는 좀 좁답니다. 그러니까 뒤에 공터, 어차피 비어있는 공터니까 거기다 조금 10평만 달아내서 자기 돈으로 짓겠답니다. 달아내서 주방으로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만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요. 그거 불법이에요. 왜? 건폐율 초과한 거예요. 왜 공터로 남겨놓는데 더 짓고 싶어도 건폐율 꽉 찼으니까 60% 나머지 비워놓은 거지. 그러면 불법 건축물을 걸리는 순간 500만 원 이행 강제금 강제 철거 골치 아파지지요. 벌써 그런 부탁을 한다는 얘기는 그냥 이놈 세 주면은 주인이 허락 안 해도 주인이 맨날 와서 쳐다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의무 위반할 우려가 생겼잖아 벌써. 저쪽 뒤쪽에 있는 주차장 그쪽 거는 이렇게 꺾어져 있는 쪽에 있는데 그쪽은 차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놈 뜯어서 제가 주방으로 넓히면 안 되겠습니까? 바로 연결돼 있으니까 비용은 제가 하고 하겠습니다. 다 깔끔하게 잘 짓겠습니다. 그런 얘기 꺼내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예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가 벌써 주방에 찍어서 불편하다고 했잖아. 그거 언젠가는 뜯어낼 일 같아 안 같아? 이해 가졌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 가졌어요? 그냥 웃자고 만든 얘기가 절대 아니라고. 그런 협의하는 거 아닙니다. 정 뜯어서 쓰고 싶으면은 계약할 때는 일단 해놓고 나중에 살그머니 하다가 알았죠? 나중에 걸리거든 협의하든지 말든지. 그러나 주인이 맘만 먹으면 뭐 할 수 있어? 자, 파손 중과실 그지? 고의과실로 파손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걸로 볼 수도 있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는 얘기지 웃자고 만든 얘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 실무는 그렇습니다. 그 외에 더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또 여러분들한테 또 소식을 접할 일 있으면 접하도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 절대 웃을 일 아니죠? 실제 있을 수 있는 일. 이 대출은 나올 때는 이것도 그렇지만 의무 위반도 그렇지만 이거 있잖아요. 보증금 및 차금 이거 대출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식당 할 사람들 맘만 먹으면 내쫓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내 돈보다 남의 돈으로 장사 더 많이 빌려 사는 사람이 더 많이 있어. 빌려 사는 사람도 굉장합니다. 그거 다 내쫓긴다는 뜻이 잘못하면 거절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각한 법입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